자,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어제 9.13 대책에 대해서 어제 가장 빠르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또 어제 그 발표가 나자마자 뭐 엄청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영상, 저희 채널은요, 집을 안 사려고 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도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채널이지, 뭐 우리가 그 홍길동처럼 이렇게 뭐 활빈당을 만들어서 어디에 재산을 빼서 남한테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집 사지 말라니까는 정부에 순응하는, 또는 정부의 말을 잘 들어서 뭐 서민을 위하는, 서민이 되기 위한 채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희 거를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계속 집 없이 사실 분들, 3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라는 말 듣고 뭐 매달 후원도 하면서, 예? 아직도 집을 못 사고 3년 동안 집 떨어진다는 얘기 들었고 다 올랐는데 드디어 집을 안 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과감히 나가주시고 댓글도 달지 마십시오. 예, 여하튼 간에 저희 채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구독은 하면서 욕은 욕대로 다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후원이나 하세요, 후원. 그리고 9.13 대책 세종국토개발만 할 수 있는 생각, 뭐 이거 이제 저희 쪽에서, 저는 항상 어떤 법이 나오면 법이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저는 항상 이런 법이 생기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취지가 과연 무엇일까, 메르스는 갑자기 왜 나와가지고 메르스는 또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메르스가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떤 기사를 잠재우고 싶을까, 잠재워지면 메르스에 대한 언론에 대한 보도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또 사라지는 게 또 메르스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가지고요, 찾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검색 엔진에서 국토교통부라고 치십시오. 국토교통부라고 치시고 검색을 누르세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이것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와요. 홈페이지로 들어오면은 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은 확대하고 투기는 막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집 많이 짓겠습니다. 투기한 사람은 서울에 계속 사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일로 들어오시면 이 참고 해명 자료가 있어요. 참고 해명 자료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참고 해명 자료에 이런 란이 떠요. 뜨면은 9월 13일 날 자료죠. 9월 14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 뭐 관련 정책 여기 누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은 쭉 파일이 떠요. 파일이 뜨면 그 중에 지금 오늘 볼 거는 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다운을 받으십시오. 이거를 다운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9.13 대책에 대해서 모든 지금 그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운을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9월 14일 18시 10분입니다. 18시 10분인데 현재 들어가 봤더니요, 다운 횟수가 13,000 얼마인가 밖에 안 돼요. 예. 아니, 지금 3년 동안 집 사지 않기로 막 집 사라고 한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처럼 말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뭐 거기에만 가입되는 사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명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본인들을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 왜 다운도 안 받아시고, 저는 안 받아보시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여튼 다운 받아 보시고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 자료가 뜹니다. 이제 이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한글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PDF 파일도 열 수가 있고, 하여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시고요. 12페이지, 이제 11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온 건데,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약간 난해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알고 갑시다. 자, 현행 임대 등록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고요. 등록은 면적이랑 가액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다 받아줘요. 등록은 100억짜리도 다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혜택을 어떤 거를 이제 받냐라는 거죠. 혜택을. 이것도 글씨도 잘못 썼네요. 검토를 못했나 본데. 자, 그래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있고, 또 양도세 100% 감면 규정이 있었고, 97조 사망이랑 5항이죠. 사망은 이제 장기부여 특별공제 70% 받는 조항이고, 이제 5항 같은 경우는 양도세 100% 받는 조항이에요. 이건 조세특례법입니다. 조세특례법이고요. 그리고 면적 가액 요건에서는 소득세가 해당이 되는 거고,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가액 요건만 있으면, 기준시가에 대한 6억만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받는 게 현행 제도예요.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10페이지, 페이지 10이랑 그 페이지 아까 그걸 다운받으시면 11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내용인데,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요.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현행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해줬는데, 지금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 지금 개정은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를 하겠대요. 자, 임대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는 내용이 10페이지에 있고, 근데 11페이지로 넘어왔더니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양도세 중과를 하는데 양도세 감면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10페이지에서는 너 이제 새로 취득해도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는데, 11페이지로 가니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얘기가 또다시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현행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외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는 조항이 이 97조 5항이에요. 97조 5항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70%를 해주는 거, 보유기간 동안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는 조항은 97조 3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정은 어떻게 하면은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액 요건, 그러니까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는 가액 요건이 없었어요.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현재 지금 개정은 뭐냐면은 수도권에서는 6억이고 비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정된 게. 이게 뭐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 개시 시 수도권에 대해서 가액 요건이 들어갔잖아요. 가액 요건이 들어가 있고 감면하는 가액 기준이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액 기준이 신설됐고, 신설이 되다 보니까는 두 개가 희한하죠. 하나는 중과를 하는 거고 여기는 감면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면적 기준만 있었는데 면적 기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면적만 있었는데 지금 가액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이 감면 요건으로 주택 가액 기준이 신설된 거예요. 주택 가액 기준이 신설된 거고, 신설이 돼가지고 70% 감면은 해줘요. 이제 70% 감면은 해주고, 70%는 감면을 해주고, 또 올해 안에 등록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을 해줘요. 100분의 100 감면을 해주고, 지금 70% 감면하는 거에 있어서 70%에 감면하는 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감면을 해주고, 감면해준 거에 대해서 세율은 이제 중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는 거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남은 거 70%는 빼주고 30%에 대한 거에서 세율을 감안할 때 중과세율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제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그러면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대책 발표 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금 할 때 면적 기준만 있었는데, 그러면 대책 발표 후에도
6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이 다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97조 3항에 적용을 받던 거, 97조 3항 적용을 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빼고 30% 남는 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중과를 한다라는 내용과, 양도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6억이라는 가액 조건이 붙는 거,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면적 기준만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6억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를 두 개를 충족을 해야지만이 100분의 100 감면을 하니까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하더라도 취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6억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지금 매입해서 중공업임대를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규정이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00 감면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이해 안 가시죠? 이해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 많이 공부하시고요. 공부를 하고 나서야 뭐 집이 떨어져라 어쩌라 빌든가 해야지, 뭐 모르면서 떨어져라 비는 것은 저 하늘에서 감나라 배 떨어져라 돈 떨어 다 똑같은 거 이상한 소리예요. 지금 다 말도 더듬네. 여하튼 간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세종국토개발의 제 생각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판서를 좀 통해서 할게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주택 공시가격, 공시 가격을 이제 현실화하는 거예요. 현실화해서 빠르게 현실화한다 그랬죠. 주택 고객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유세에 대한 부분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유세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현실화하는 거. 그래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현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파트는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쉽고,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강해서 아파트는 이 개별성이 강하지 않죠. 왜?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잖아요.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과 내 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과 우리 집이 가격이 똑같을 수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런 주택과 일반 주택과 일반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개발이 되는 아파트와 주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거는 재건축 대상이 될 것이고, 이거는 재개발이 될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대상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고도 있고. 그런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지분 10평짜리 빌라가 1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화 시키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현실화 시키면은요, 앞으로 서울시에 공급하는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돼요. 분양가 상한제. 자, 앞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켰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공시가격은 당연히 감정평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자, 이건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데, 또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고 하는데 분양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매매가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공시가격을 하면, 현실화 시키면, 분양가 상한제는 뭐예요? 이게 토지의 평가 금액에 표준 건축비를 더하고
거기에 기업의 적정 이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조합의 적정 이윤을 나라에서 책정해 준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재개발 구역에 지금 거래되는 것들을 공시가격을 높여버리면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겠죠. 이게 가장 큰 딜레마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있는 토지의 평가 자체, 그러니까는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높게 산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부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재개발은 사실은 현실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종부세에 있어서 위험수에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제 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 사라 그런다고 사고 뭐 팔다고 뭐 팔지 말라 그런다고 다 뭐 사지 말라 그런다고 안 사고 세상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난세의 영웅 아는 거고 사람들 다 어려운 시기에서 영웅이 다 탄생하고 장군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더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과연 잘 살게 되기가 쉬워요? 그때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게 돼 있어요. 항상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왜냐면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뭐 일례로 제가 거기에 대한 강의도 또 하겠지만 일례로 서민들 지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렸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시 서민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이기심의 발동이 모든 이기심의 싸움에서 자본주의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세종국토개발에서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이거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사화되고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들 좀 제가 그래서 난해한 부분들 좀 설명드렸고 또 공시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상은 해봤고요. 여러분들 아마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뭐 저희랑 같이 하시고요. 이거 뭐 잘렸네요. 796에 1800번 796에 1800번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린 또 이렇게 막 흥분하다 갑자기 확 웃기도 잘해요. 그죠? 확 웃으면서 마무리는 또 항상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알림인가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단어로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